안녕하세요. 마곡길냥입니다. 요즘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사태, 이제 공사 중단이죠. 요것 때문에 시끌시끌하죠. 오늘은 이거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공사가 잘못이냐, 조합이 잘못이냐, 이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부동산 초보라면 재건축, 재개발은 쳐다보지도 말라. 재건축, 재개발은 원래 부동산 고수만이 투자하는 것이다. 집값이 하도 오르니까 재건축, 재개발에 이제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가지고 들어갔다가는 큰 코 다쳐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얼마나 리스크가 큰가. 이걸 이번 둔촌주공 사태는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둔촌주공 초유의 사태, 공사가 중단됐죠. 이런 사례는 처음, 전문가들도 손사래.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개요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많이 알려져서. 둔촌주공 재건축 추진 현황을 보면 2003년에 조합 설립 추진위가 만들어졌어요. 2006년에 정비구역 지정이 됐고 2009년 12월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요. 2015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쭉 오다가 2020년 4월 15일에 시공단이 공사 중단을 했죠. 유치권 행사하고 있고 2020년 4월 16일에 조합 총회에서 2019년 12월 계약 변경안, 그 전에 공사비 2조 6천억 원을 3조 2천억 원으로 늘려주는 걸 조합 임시총회에서 결의를 했었거든요. 그 결의가 무효다. 그걸 결정을 했어요. 2020년 4월 16일 조합총회에서 출석 조합원 찬성률이 94.5%나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서면 제출한 조합원까지 다 합쳐서 엄청난 찬성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2003년에 둔촌주공 조합 추진위가 결성됐는데 지금 이제 20년 됐잖아요. 20년 됐는데 아직도 이렇다 이거예요. 이 정도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조합 추진위 설립, 그때부터 사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본격 시작되는 거거든요. 20년이면 예를 들어서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둔촌주공 조합원이 됐다. 그러면 그애 지금 대학 졸업하고 남자라면 군대 갔다 와서 직장 취직할 무렵 됐는데도 아직도 입주를 못하고 있다고요. 이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에요. 이 한국경제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단군 이후 최대 재건축 사업지로 꼽히는 둔촌주공은 노후 아파트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분쟁을 망라하고 있다. 둔촌주공이 새로 건립되면 1만 2천 세대잖아요. 이건 민희신도시급이라고요. 진짜 단군 이후 최대 재건축 사업이에요. 건설업계에서 둔촌주공을 두고 재건축 분쟁 백과사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성면 처리 과정을 둘러싼 논란으로 1년 넘게 시간을 허비한 이후에는 정부 분양가 업체에게 발목이 잡혔다. 분양 일정이 지연되자 분양가를 두고 조합 내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았다. 여기에 시공사와의 공사비 법적 분쟁에 따른 공사 중단 사태까지 겪었다. 수십 년 정비사업에 몸담은 전문가들도 둔촌주공과 같은 사례는 본 적이 없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서울시도 혀를 내두르고 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베테랑 3명을 코디네이터로 보내 작년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10여 차례 중재에 나섰지만 협상은 제자리 걸음이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코디네이터는 법적 다툼으로 가면 6,10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장 피해를 본다는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꿈쩍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둔촌주공 사태 쟁점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은 최초 계약 공사비 2조 6,708억 원을 3조 2,294억 원으로 증액한 게 적법하냐 아니냐 이거예요. 이 공사비를 늘린 이유는 세대수가 926세대 증가했고 상가 공사비가 그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새로 들어갔고 또 인플레이션에 따른 3,500억 원이 추가돼서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2019년 12월 조합 총회에서 공사비 증액을 의결을 했어요. 찬성을 해줬어요. 그리고 2020년 6월에 전임 조합장 최하무개 씨가 시공단과의 계약서에 날인을 했습니다. 이 전임 조합장이 2020년 6월 계약서에 날인한 날은 공교롭게도 이 조합장에 대한 해임 발의안이 나온 날이었어요. 이게 이제 좀 논란거리가 되긴 하죠. 현 조합은, 그러니까 전임 조합장을 쫓아낸 현 조합은 2019년 12월 조합 총회에서 의결은 사기 기망에 의해 조합원들이 속아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무효다. 이게 이제 기본 입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공단은 적법하다 이렇게 맞서고 있고, 근데 서울시가 파견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활동 보고서를 보면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말이 법적 효력을 갖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활동 보고서를 보면 거의 대부분 시공단 편을 들어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는데 거의 다 시공단의 주장이 맞다라고 편을 들어주고 있더라고요. 이 서울시나 정비사업 코디네이터가 시공단으로부터 로비를 받아서 편파적으로 판정한 게 아니라면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글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말이 맞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 사태의 내부자는 아니지만 아무튼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도 시공단 주장이 좀 더 타당해 보이던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평당 공사비는 493만 원이에요. 처음에는 410만 원이었는데 늘어났죠. 현재 서울시 재건축 평당 공사비가 평균 529만 원이래요. 이걸 보더라도 둔촌주공 조합이 바가지를 썼다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은가.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 재건축 재개발에서 보면 처음 수주할 때 시공사들은 굉장히 낮은 공사 가격을 제시를 해요. 그래 놓고 나서는 시공사로 선정된 뒤에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 공사비를 올린다고. 보통 20 내지 30% 정도 올린다고 합니다. 이거 문제죠. 이거. 하도 이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처음 수주할 때와 비교해서 시공사로 선정된 뒤에 공사비 25% 안팎 증액은 관례다. 이렇게들 알고 있지만 사실 이건 문제죠. 시공사 선정 전에는 건설 회사들이 을이지만 시공사로 선정된 다음에는 이들이 갑이 되잖아요. 조합이 코를 깬다고. 요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공사비를 꼭 늘리죠. 여기 하여튼 이 고질병이에요. 우리나라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서. 둔촌주공 사태 발생의 뿌리는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2020년 초 일반 분양 예정이었으나 분양가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둔촌주공 조합은 평당 일반 분양가 3,550만 원을 기대했어요. 이 가격이면 34평 12억이죠. 근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978만 원을 제시를 했어요. 34평 10억 원이거든요. 2억 차이가 나잖아요. 2019년 12월 둔촌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오케이 해줬던 건 일반 분양가를 평당 3,55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기대를 했던지 아니면 전임 조합장과 시공사의 감언이설에 속았던지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 오케이 해줬던 거예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허그는 2,978만 원만 제시를 한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조합원들이 열이 받았던 거죠. 왜냐하면 조합원 분담금이 추가될 테니까. 둔촌주공 사태 발생의 근본 뿌리는 바로 제가 볼 때는 여기에요. 분양가, 일반 분양가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전임 조합장 최모 씨는 일반 분양가 평당 3,550만 원을 결국 관철하지 못하게 되자 사퇴한 게 아닌가. 근데 이 최모 씨에 대한 해임 발의가 된 당일 2020년 6월 25일이던데 하필이면 그날에 시공단과 공사비 증액
계약서에 날의를 했어요. 자, 이거 가지고 현 조합 집행부 및 대다수의 둔촌주공 조합원들은 의문을 제기하는데 2019년 12월 조합총회에서 공사비 증액을 의결을 했잖아요. 도장을 늦게 찍었을 뿐이지 이걸 이유로 해가지고 뭐 전임 조합장이 뭐 배임을 했다거나 공사비 증액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있는데요. 현 조합 주장에 의하면 전임 조합장이 조합원들을 속였다는 거죠. 시공단과 짜고.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현 조합이 전임 조합장을 형사 고소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뭐 배임이나 횡령 등 뭐 그런 혐의로. 근데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뒤져봐도 현 조합이 전임 조합장을 형사 고소하거나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조금 이상해요. 그리고 4월 16일 조합총회에서 그 전에 공사 증액분에 대해서 취소 결의를 했는데 그건 법리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2019년 12월 공사비 증액 조합총회 의결이 만일 무효라면요. 굳이 취소할 필요 없는 거예요. 무효라면 그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무효 판결을 받으면 되는 거지 조합총회에서 굳이 다시 취소를 의결할 필요가 없어요. 취소라는 행위는 그 전 조합 의결이 사실은 합법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무효화하기 위해서 취소 결의를 하는 거죠. 만일 원래 무효라면 굳이 취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상황이 되니까 신임 조합 집행부 및 조합원들은 일반 분양가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지 않았을까. 일반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일반 분양 일정을 계속 연기하는 거예요. 허그가 원래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기간은 아닌데 허그가 일종의 이제 공사 보증을 쓰는 거잖아요. 분양 보증을 쓰는 거잖아. 그게 사실 그 분양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됐거든요. 근데 이제 하도 뭐 분양가, 일반 분양가를 넘어 옥죄다 이런 비난이 나오니까 허그가 좀 태도를 완화시켰다고요. 하도 집값도 폭등하고 가니까 좀 현실화하겠다. 그러면서 일반 분양가가 최근에 오면 올수록 조금씩 좀 올라가는 것도 있었고 또 분양가 상한제 그것도 현실을 반영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뭐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둔촌주공 신임조합 집행부 및 조합원들은 일반 분양 일정을 계속 늦춰가지고 일반 분양가를 높이는 방법을 생각했던 게 아닌가.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문제는 시공단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을 빨리 해야 계약금, 중도금으로 공사대금 충당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공단 주장에 따르면 이미 1조 7천억 원 외상 공사를 해왔다는 거예요. 2000년 2월부터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2년 2개월째 외상 공사를 했다 이거지. 원래는 2000년 한 4월 정도에 일반 분양을 했어야 된다고요. 그때 일반 분양을 해서 계약금 받고 나중에 중도금 들어오고 그 돈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일반 분양이 안 돼버리니까 시공단은 계속 외상 공사를 해왔다. 더 이상 못 참겠다. 그 다음에 이제 시공단 쪽의 주장인데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신임조합 집행부가 홈네트워크, 창호, 타일, 주방후드, 주방가전, 욕실 가구, 위생도기, 수전, 석재, 도료, 페인트 등 공급업체 변경을 요구했다. 이제 이것 때문에 또 말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내부 마감재라든지 인테리어에 필요한 이런 설비들이 있죠. 그걸 시공단은 이미 공급업체하고 계약을 맺었을 거 아니에요. 신임조합 집행부가 그걸 바꿔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제 부동산 카페 같은 경우에 보면
좀 냄새가 난다 이거죠.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항상 말이 많이 나오는 게 납품 대가로 이제 리베이트 챙기는 거 그거 아닙니까? 혹시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좀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죠, 이건.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제 시공단은 4월 15일 날 공사를 중단을 해버렸죠. 유치권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카페에 보면 일부 의견이 뭐냐면 조합과 시공단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서로 엄청나게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일반 분양가, 분양 일정을 자꾸 늦춰가지고 나중에 일반 분양가 엄청나게 받아내려는 빅피처가 아니냐. 이거죠. 만약 일반 분양가가 예를 들어 평당 5천만 원에 설정된다고 합시다. 34평 일반 분양가를 17억 내지 18억을 받을 수 있으면 이거 외상공사 비용이니 뭐 조합원 분담금이니 제가 구체적으로 뭐 계산 안 해봤지만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둔천주공이 그 위치가 강동구에서 이제 대표 아파트면 고덕그라시움이잖아요. 거기가 34평이 한때 20억까지 갔다가 요즘 떨어져서 한 18억 정도 할 거예요. 둔천주공은 고덕그라시움보다 훨씬 더 강남 3구 쪽에 가깝다고요. 잠실 기준으로 봤을 때 고덕그라시움이 6, 7km 떨어져 있는데 둔천주공은 잠실에서 한 3, 4km 떨어져 있어요. 고덕그라시움은 2019년식인데 이건 훨씬 더 신축이잖아요. 조합원들 생각에는 일반 분양가 평당 5천만 원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둔천 조합원 카페가 있더라고요. 저는 가입할 수가 없는데 비가입자들도 볼 수 있는 글, 붓카페 같은데 둔천 주공 조합원들이 올리는 글 이런 걸 다 종합을 해볼 때 그 분위기가 둔천 조합원들은 대마불사를 믿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둔천 주공 재건축이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결국 정부와 서울시가 팔짱만 끼고 있겠느냐, 혹은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 기대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에서 의심하듯이 조합과 시공단이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아니면 서로 생각이 달라서 지금 엄청나게 치고받고 싸우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 이제 둔촌 조합원들은 나중에 가면 해피엔딩이 될 수 있다, 대마불사다, 이걸 믿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지금 이게 둔촌주공이거든요. 이게 잠실역에서 직선거리 한 3.4km 떨어져 있어요. 만약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할 경우에 과연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이제 잠실역 요 주변에 있는 엘리트레파, 여기가 34평이 보통 25가 안팎해요. 잠실역에서 동남쪽으로 한 2.5km 떨어져 있는 헬리오시티, 여기가 한 22억, 23억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했을 때 둔천주공 재건축 아파트는 신축으로 바뀔 경우에, 일반 분양을 할 경우에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평당 5천으로 일반 분양가를 만일 설정을 한다면 34평 17억 내지 18억이 되겠죠? 뭐 그 정도면 아마 둔천주공 조합원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실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같으면 둔천주공 34평이 17억 18억 할 때 이게 분양이 완판이 될까요? 이 둔천주공 조합원들은 완판된다고 확신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분위기라면 뭐 완판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부동산 분위기가 문제잖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계속 안 좋죠. 만일 하락기나 폭락기가 온다면 이게 나중에 이제 후부장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평당 5천 그걸 받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부동산 하락기 오거나 폭락기 오면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가격이라면요 미분양 나요. 이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거리는 잠실역에서 별로 안 떨어져 있지만 여기 강동구잖아요. 잠실 이쪽은 송파구고, 강동구 주민들은 부동산 카페에서 강남 4구라고 하세요. 강남 3구가 아니라 강남 4구다. 거기 주민들이 하는 소리고 일반적으로 강남 4구라고 인정을 하진 않잖아요. 둔촌 재건축 일반 분양가 평당 5천, 이건
굉장히 해피한 상황에서는 혹시 가능할 수도 있는데 요즘 부동산 시장 별로 좋지도 않고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일반 분양가 평당 5천에 가능할지. 아무튼 제 개인적 추정으로는 일반 분양 일정을 늦춰가지고 분양가를 계속 높이려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 생각대로 실현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둔촌주공 조합원들이 좀 뭐라고 할까, 너무 현실을 낙관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공단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이 유치권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저도 이 둔촌주공 사태 보다가 처음으로 이 트리마제가 이 성수동에 있는 강북의 대표 아파트 아닙니까? 보통 34평으로 부르는 거, 그게 이제 34억, 35억 정도 하니까 정말 비싼 아파트. 저도 이번에 둔촌주공 사태를 좀 알아보다가 처음으로 트리마제의 역사를 알게 됐습니다. 이게 2005년 지주택 사업으로 출발했더라고요. 근데 각종 분쟁 끝에 결국 토지가 공매로 두산중공업에 넘어가 탄생한 게 트리마제였습니다. 이 지주택 조합원들이 한 300명 됐던데 그때도 이 지주택 조합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구글에서 트리마제 지주택이라고 쳐보면 그 역사가 나오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이 동영상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토지가 공매로 넘어가가지고 조합원들은 땅을 뺏겨버렸다니까요. 황당한 거지. 두산중공업이 이 땅을 낙찰받아가지고 트리마제를 건설했는데 웃긴 게 두산중공업이 원래 이 지주택 사업의 시공사였어요. 시공사가 이 땅을 낙찰받아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을 뺏은 건 아니지. 공매에서 낙찰받았으니까 합법적인 거지만 시공사가 그 땅을 뺏어가지고 완성한 게 트리마제예요. 설마 여기까지 가겠냐 싶지만은 둔촌주공 이 시공단들이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대우건설이잖아요. 우리나라 메이저 건설사들이에요. 여기서 유치권을 걸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아시죠? 부동산 상식 아시죠? 유치권자는 경매에 넘길 권한이 있어요. 이건 이제 경매가 아니라 공매에 넘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토지가 지금 집이 다 멸실됐기 때문에 이 토지 자체는 지금 한국 토지 신탁인가? 신탁회사에 넘어가 있다고 하던데 그건 너무 자세한 사항이고. 자, 보세요. 지금 현재 공정률 52%예요. 그리고 시공사 주장으로는 이미 들어간 공사비가 1조 7천억이고 유치권 행사 중에 발생하는 각종 운영비용 있죠. 유치권 행사하기 위해서 인건비 등 맞춤 시설 경비 비용 등 그것 등 다 합치면 한 2조 원 될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재판에 가서 이 유치권이 적법하냐, 적법하더라도 유치권 요구하는 비용이 적절하냐, 이건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겠지만 공정률 52%에 2조 원짜리 유치권 걸린 현장에 새 시공사가 들어올까? 현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얘기로는 4월 15일 날 공사가 중단됐는데 10일 안에 공사 재개를 하지 않을 경우 공사 계약을 완전히 해지하고 새 시공사를 선정하겠다 이건데 공정률 52%에 2조 원짜리 유치권 걸린 현장에 새 시공사가 들어올까요? 더 문제는요. 이유야 어쨌든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전에 체결했던 계약도 조합원 총회에서 무효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만약 새 시공사가 들어오려고 해도 새 시공사와 체결한 계약도 나중에 둔촌주공 조합원 총회에서 무효화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새 시공사가 들어올 것 같지가 않은데 사실 이거 워낙 덩치가 커가지고 중견 건설사 여기도 감히 덤벼들지 못할 거고 메이저 건설사나 감당 가능할 텐데 메이저 건설사라고 지금 남아있는 게 어디예요? 삼성물산, 그 다음에 대림, 포스코 이 정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호반
부영 사랑으로 거기나 들어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만약 법원에서 시공사가 이기게 될 경우에는요, 이 조합은 이걸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2조 원을 무슨 수로 물어줘요, 이거? 새 시공사를 구해야 그 2조 원을 물어주고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새 시공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 보이는데, 그러면 조합원이 6,000명이니까 2조 원이면 조합원 1인당 한 3억 원씩 걷어가지고 이걸 물어줘요? 조합원들에서 3억 원을 따로 더 내라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이 부동산 카페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끝까지 소송전으로 가면 결국은 밀리는 게 조합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조합원들이다. 조합 집행부들은 사실 괜찮아요. 왜냐하면 분쟁이 오래 가면 갈수록 월급하고 활동비를 꼬박꼬박 받잖아요. 그 돈은 다 조합원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조합 집행부는 사실 분쟁 끝까지 가도 별 타격 없어요. 문제는 조합원들이죠. 이 조합원 6,000명 가운데는 자금 여력이 있는 분도 많겠지만 분명히 이 둔촌주공 재건축에 투자한 게 전재산인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나이 많은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현금 수입이 없어가지고 젊은 시절에 벌어놓은 돈으로 생활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요. 이런 분들이 어디서 1인당 3억 이런 정도 돈을 마련할 수 있겠어요. 자칫하면 조합 파산해요. 가능성이 뭐 지금으로 봤을 때는 희박하고 설마 이게 뭐 조합원 6,000명이나 되는데 이 조합 파산하도록 중앙정부하고 서울시가 가만 놔두기에 하겠냐만 법리적으로는 얼마든지 파산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땅 경매 넘어간다고. 이건 이제 공매겠네. 공매 넘어간다고. 그러면 이런 땅에 낙찰받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사람이 아니라 기업이겠지. 기업이나 뭐 사모펀드 같은 게 있을까요? 없어요. 이거 계속 유찰돼요. 계속 유찰되다 보면 결국 누가 이 땅을 낙찰받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시공단이 낙찰받아요. 유치권이 끼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못 들어와요, 이거. 유치권도 보통 애들이 걸어놓는 유치권이 아니잖아요, 이거. 다른 건설사 못 들어와요, 여기. 그러면 트리마즈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즉, 자칫하면 정말 재수없으면 둔촌주공 조합원들은 자기 땅 뺏긴다고, 그냥. 나중에 유찰 여러 번 되면 공매가가 형편없이 떨어진다고요. 그 돈, 그 낙찰받은 사람,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시공단일 것 같은데, 낙찰받은 사람 조합원들에게 현금 청산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저는 이런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정말 법리상으로 이거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둔촌주공 조합원들 그 카페나 붓카페 둔촌주공 조합원들이 올리는 글들을 보면 전혀 그 걱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글쎄 낙관적이신 건지 제가 볼 때는 너무 순진하신 건지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 하시는 조합원들이 의외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 잘 모르세요. 그냥 막연하게 재건축 재개발 좀 고생하다가 제대로 일반 분양되면 대박난다 이것만 알고 계시지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잘 모르시더라고. 시공단 유치권 건 건 굉장히 심각한 사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재건축 재개발이 얼마나 리스크가 많은가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한마디로 부동산 고수가 아니라면 재건축 재개발은 쳐다보지도 말라 이겁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고수가 뛰어드는 영역이에요. 뭐 웬만한 부동산 지식 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계산하고 뛰어들었다가는 그냥 망해요. 제 주변에도 재건축 재개발 뛰어들었던 분 몇 분 계신데 단 한 명도 이익을 본 분이 없어요. 작게는 1억, 크게는 거의 3억 가까이 손해보고 다 손 들고 나왔어요. 머릿속에서 계획한 대로 안 된다니까요.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건. 워낙 리스크가 많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되니까 막 언론에 이런 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강남, 양천, 용산 아파트가 강세, 1기 신도시 재건축 기대로 들썩. 이런 언론 기사 보고 나도 재건축 재개발 윤석열 정부하에서 재건축 재개발 잘 될 거야. 부동산 유튜버들을 보면 1기 신도시 재건축 주목하라. 그런 pom프질에 속으면 안 돼요.
재건축, 재개발에 관심이 있다면 이번 둔촌주공 사태를 치밀하게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공부가 많이 돼요. 정말 공부가 많이 됩니다. 둔촌주공 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혹은 나머지 불구경은 재밌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타산지석 아니겠습니까?